오늘은 되게 활동을 할 건데 제가 책상에 하나씩 놔드렸어요. 오늘 그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제가 이거를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을 받았을 때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한 방에 그룹별로 모아서 이 그래프를 적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 도화지에 가계도, 그러니까 내 가정을 3세대에 걸쳐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가족 관계도를 하나 그리고 그 인생 그래프를 제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본인의 나이까지 해가지고 이 인생 그래프를 그려서 그거를 한 명씩 그 그룹별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되게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그 삶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많이 같이 이 슬픈 그 시간들을 공유하면서 되게 좋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숨예배 때 오늘 이 라이프라인 인생 그래프를 그려서 내 지금까지 인생을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자신의 인생선을 그려보는 것으로 자신의 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일단 제가 그 용지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제가 여기에는 그냥 10대부터 이제 90살까지 그냥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기의 그 나이 때까지 그 인생을 거기다가 표시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성공, 만족, 보람, 행복, 기쁨을 느꼈던 사건들을 거기다가 수치로 표시하시면 돼요. 제가 10부터 30까지 적어놨 여기는 표시를 안 했는데 그 용지에는 표시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더 좋았던 거,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실패, 좌절, 실망, 불행, 슬픔 이런 사건들을 조금 떠올리면서 그 점을 찍어가지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그래프를 그리실 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경험도 생각해 보시고요.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경험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프를 다 그리셨다면 현재 이후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의 인생선은 어떤 모습일까 인생 그래프를 다 그리신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용지 맨 윗줄 가운데 나의 일생에 대하여 제목을 붙인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제목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도를 한번 작성해 보신 분 계신가요? 가계도가 이런 게 가계도예요.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3세대에 걸쳐서 지금 가계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맨 위에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저거든요. 제 기준으로 맨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 밑에 저희 부모님 해가지고 저랑 동생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나와 가족의 이런 관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한눈에 파악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가계도를 많이 그리는데 밑에 보시면 친밀, 소원, 친밀, 대립, 이별, 그다음에 정서학대, 융합, 빈약 갈등 이런 걸로 우리가 다 표시를 하면서 내 가계도를 3세대에 걸쳐서 한 번에 이렇게 보는 이런 것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건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 화면을 제가 이따 키워드릴게요. 이게 제 가족 그래프라고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제가 임의로 그냥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만약에 저희 부와 모,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했으면 저 가운데 저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부와 나 보시면 이렇게 좀 약간 단절된 상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수 있고 부와 모와 이렇게 쭉 물결 표시를 해가지고 갈등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점점 표시해서 소원한 상태 이런 것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파악하기에 좋아요. 내 가정의 그 상황이 조금 어떤지 어떤 흐름인지 짧지만 그래도 저는 인생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왔다 갔다 그러죠. 저는 30살까지 제가 그려놨어요.
보시면 이 출생이 꼭 행복한 상태에서 출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98년생으로 IMF 때 좀 태어났고 저희 가정이 그때 엄마한테 듣기로는 굉장히 조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갑자기 직장을 옮기고 근데 저는 태어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저는 엄마한테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조금 친구들 만나고 동네 친구들이랑 저는 많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프가 올라왔다가 다시 저희 엄마가 한번 아프셨었어요.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혼자 버려지는 건 아닌가. 이때 굉장히 극심한 공포를 느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갈등. 고등학교 가서는 조금 친구들이랑 갈등도 겪으면서 되게 침체되었다가 있어서 좀 그렇지만 저기 앞에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친구가 있어서 좀 그렇지만 연애를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쑥 올라왔습니다. 그랬다가 대학 입학하면서 이제 진짜 행복의 절정을 너무 이제 집에서도 멀어졌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독립도 했지 공부도 하고 싶었던 거 했지 대학교도 입학했지 합격했지 그다음에 연애도 하지 친구들이랑 맨날 밤마다 놀지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헤어졌을 때 뚝 하고 떨어졌어요. 20대로 가서 뚝 떨어졌다가 다시 1년 만에 다시 연애하면서 뚝 살아났다가 다시 헤어졌을 때 뚝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국가고시 합격하고요. 그 다음에 저 취업 여기 청주에 있는 병원들 다 합격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새롭게 연애도 시작하고 취업도 성공하고 그렇게 했다가 이별했다가 한번 가출을 하면서 지금 또 침체되는 시기를 겪었고요. 그 다음에 좀 안 좋았던 그 시기를 연애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뚝 이별했다가 다시 연애를 28살부터 시작해서 결혼이라는 또 행복한 꼭대기까지 지금 치솟고 있어요. 보이시죠? 아예 그냥 지금 아직 수직 상승입니다. 네, 꼭대기까지. 제가 이거를 그때 이제 2년 전에 그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런 굴곡들이 근데 시각적으로 보니까 이게 사실 참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불행한 일들만 삶 속에 계속 연속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런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좋았을 때도 꽤 많고 안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분명히 근데 좋았을 때도 꽤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굴곡을 그리면서 업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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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보면서 나에게 좋은 순간이 있었는데 내가 다시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니까 앞으로도 저는 이제 30살까지 딱 그렸지만 여기 할머니도 계시고 할머니 저보다 더 그래프가 늘어나시겠죠? 사모님, 강도사님 더 늘어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건들을 더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저의 그런 굴곡 그래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30대 이후에 저한테 어떤 삶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한테 이렇게 제가 침체됐을 때 다시 올라온 것처럼 앞으로의 좀 고난이나 그런 슬픈 경험이 있어도 전 다시 올라올 거라는 그런 조금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게 시각화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시면 이 기뻤던 게 초등학교 입학했다 대학하고 연애 이렇게 쭉쭉 하면서 이 맨 위에 상향 곡선을 타고 있거든요. 점점점 더 제 삶이 좋아지고 있다는 좀 굴곡은 있지만 점점점 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인생에서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겪을 수 있는 그 위기 상황들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되게 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게 기분 좋은 일만 한가득 일어날 것 같고 뭔가 그런 일들만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모두 다가 살면서 보통 이런 일들을 자주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영아기 때는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 양육자의 부재 또는 학대, 또 심각한 질병으로 입원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유아기 3세에서 6세 때는 부모님의 갈등이나 가정폭력에 노출되거나
형제, 출생했다는 정서불안. 그러니까 내가 첫째로 태어났는데 둘째 태어나면 그것도 그 나이 때 친구들한테 위기 상황이거든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부모의 사랑을 빼앗긴다. 아니면 또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보육기관에 적응 실패. 이런 어려움이 이 나이 때는 위기 상황일 수 있고요. 아동기 때는 또 부모님의 이런 이혼이나 별거 재혼 또는 학교의 부적응, 왕따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겠죠. 성적이 저하되거나 선생님과 갈등되거나 또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기 때는 실연을 이제 연애를 많이 시작하잖아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많이 연애를 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기 때부터 실연이나 학교 병력, 성적의 압박이나 가족의 경제 위기가 찾아오거나 진로에 실패하거나 수능에 실패하거나 가출 또는 자살 시도 자해, 부모의 실직이나 질병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시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인기 초기, 이제 20대 초기, 30살까지 취업 실패, 이제 취업 전선에 이제 뛰어들죠. 그다음에 직장에 부적응하거나 연애 및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독립에 실패하거나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인기 31세부터 64세까지 성인기라고 한다면 실직 또는 직업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부부의 갈등이 찾아올 수 있고요. 자녀 문제 있을 수 있겠죠. 비행 중독, 자퇴 등 이런 것들. 부모의 사망이나 간병비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파산이나 또 자녀의 결혼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느끼는 그 나이 시기가 찾아옵니다. 노년기 65세 이상이 될 때는 은퇴로 인한 또 상실감. 직장 생활을 계속 해오다가 노년기 때 가가지고 상실감을 겪을 수도 있고요. 배우자 또는 친구의 사망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만성질환 이제 몸이 다 노화가 되잖아요. 만성질환 또 장애 기능 저하가 찾아오고 자녀와의 단절이나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고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고독사의 위기 이런 생애 주기별로 그 나이대에 맞는 이 위기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꼭 너무 자해나 이렇게 좀 많이 과하게 가지 않아도 사소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그 그래프에 자기가 지금의 현재 나이대까지 표시를 해서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시간을 지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그래프를 조금 다 작성해 주셨으면 가계도도 한번 시간 남으실 때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앞에 띄워드렸거든요. 뒷장에다가 한번 3세대에 걸쳐서 내 가계도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는 남자부터 이게 남자, 여자 순으로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우리 나 기준으로. 네, 위로. 네네, 그렇습니다. 뭐 시온이까지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 결혼하셔가지고 밑에 표시해가지고. 네, 만약에 요게 기준이 만약에 강도사님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온이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4세대 걸쳐서 쓰셔도 되고 기본이 3세대라서 한번 적어보세요. 나와서 한번 발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런 거 참 좋아해요? 이런 적극적인 자세 너무 좋아요? 네. 오, 그래프가 안녕하세요. 제 그래프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저는 출생에 시작하면 되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출생에 30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좀 적응을 못해가지고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저 11살까지 5학년 때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10점을 줬습니다. 네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또 초등학교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20점 줬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동아리에 들어갔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서 이제 소속감을 느끼면서 플러스 10점을 다시 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했던 친구들 다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10점 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한 친구들 다시 사귀고 성적도 막 올라가면서 성취감을 느꼈다가 딱 20살 때 이제 수능도 망하고 제가 원하는 대학교 못 가서
마이너스 20점 줬습니다. 거기에 이제 군대까지 가가지고 같이 마이너스 20점을 같이 줬습니다. 그러다 이제 22살에 전역하고 입학하고 이제 연애하면서 네, 30점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4살 때 이제 퇴사하면서 여자친구도 헤어지고 이제 재취업 준비하면서 마이너스 10점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5살부터 이제 취직하면서 그때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도 많이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평탄하게 살다가 이제 그 삶은 30점 주고 마지막 끝에 이제 은산이를 만나서 저희 꼭대기를 딱 끝까지 딱 네,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나요? 네, 가계도는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뭐지? 다 친밀한데 그냥 아빠랑 누나가 좀 그 친밀과 대립이 중간인가요? 친밀과 대립 관계에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그거 말고는 문제가 없어서 네. 아까 생애주기별 변화에 성인기 초기 때는 취업, 연애 이런 것들이 되게 주로 있습니다. 연애로 인해서 업다운이 심하고 확실히 20대 때는 취업이랑 그런 것 때문에 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또 한 분. 네. 사모님. 그래도 강도사님. 그래도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강도사님의 인생의 굴곡 사건들을 모르니까 저희 교회 이제 강도사님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살았어요. 사실 여기에 다 담겨지지 않는 수많은 업다운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희 10대 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해맑게 굉장히 해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이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이때는 제가 성령 충만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맨날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경학교 하고 어렸을 때 교회 있고 이러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썼던 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대충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뭐 과일이 어떻게 열매가 익어가는가, 이 사과가 익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햇살을 통해서 과일이 익어가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썼던 이런 것들을 제가 살짝 돌아봤는데 돌아보면서 야 이때는 참 정말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학교 교육, 근데 저 어렸을 때 학교 교육은 정말 그 우리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시절에 제 학교를 딱 다녔거든요. 그래서 워낙 아이들이 많아서 한 반에 60몇 명, 65명 막 이런 친구들이 반에 막 12반, 14반 막 이렇게 있었으니까 선생님들이 사실 아이들을 다 컨트롤을 하기 어려웠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많이 때렸고 성적순으로 줄을 세웠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훌륭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사회에 불필요한 아이들로 그런 학교 분위기가 사실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 교회에서 자랐던 아이가 뭔가 잘못된 학교의 이런 분위기,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과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시기가 사춘기 때 겹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심하게 방황을 하다가 20대 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부터가 좋았어요. 역시 저는 좀 이렇게 일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재밌고 행복하고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30대 초에는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사업이 또 여러 가지 성장하면서
또 아주 전성기라고 생각되는 그 시절을 보냈죠. 그러다가 이 사회 무너지면서 아주 그냥 바닥을 찍었습니다. 아주 밑바닥을 찍었어요. 마이너스 30 꽉 채워도 모자랄 만한 밑바닥을 찍고, 그리고 와서 이제 이 40대를 맞이하면서 지금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만족도나 행복감으로 보면 사업이 잘 될 때보다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함이나 어떤 쫓김이나 내가 막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시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물론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이런 삶을 무너뜨리고 흔들 만한 위협 요소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이제 깨달게 되었고, 참 내 삶을 어떤 기준으로 잘 세워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남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부록이잖아요. 40대면 40대가 저에게는 이제 좀 해볼 만한 시기다. 오히려 어렸을 때 이 철없이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힘으로 막 밀어붙이면서 했던 그 시절보다 한번 이렇게 업다운을 한번 그리고 와 보니까 지금은 좀 뭔가 해볼 만한 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 예전보다 다급하고 뭐 조급함도 없고, 그리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줄어들여서 나아가는 이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50대 이후에 이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삶을 또 제 2차전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퍼스트 라운드를 벌써 이렇게 끝냈고 이제 지금 세컨드 라운드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컨드 라운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이제는 첫 라운드는 저의 막 목표와 오기와 도끼를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세컨드 라운드는 순종으로 따라가는 그런 라운드를 가기로 결단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운드가 여기서 더 많아지면 확실히 30대 넘어가면서부터 사업이 갑자기 안 되거나 직장의 뭐 이직이나 그 다음에 결혼 육아 때문에 인생의 위기들이 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들 그 행복의 꼭지점이 상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상향으로 가고 있죠?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한 가지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언제 가장 기쁘게 만났었냐, 내 신앙적으로 믿음으로도 저는 이때가 가장 24살 때 이때 가장 밑에 있었을 때, 네, 그때가 가장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헤어졌을 때마다 교회 가서 꼭 달라붙어 있고 그렇게 좀 버티고, 그다음에 그런 밑에 있었을 때 늘 이렇게 사람의 심리가 조금 역시 힘들 때 찾게 된다고. 여러분도 예. 행복한 건 맞긴 맞습니다. 확실히 행복해요. 근데 그럴수록 더 이제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힘들 때 찾는 건 너무 쉬웠어요. 힘들 때는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만 달라보려고, 네. 헤어졌어도 그렇게 가는 게 새벽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좀 행복을 맞이하다 싶으면 좀 더 이게 저의 신앙의 이런 곡선은 이 그래프랑 제 신앙의 곡선이 역방향 반대로 완전히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믿음이 이렇게 쭉 상향으로 가는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인생 그래프 그려보는 시간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좋았나요? 이거를 이제 한 방에서 같이 그룹별로 해가지고 한 명씩 발표하면 진짜 눈물 콧물 다 쏟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시간들이 나중에 만약에 수련회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 시간을 인생 그래프를 그려서 그것들을 발표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나만 이런 슬픈 시간들을 겪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런 그래프도 이렇게 있구나. 그 다음에 좋아 보여도
다 이렇게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네. 앞으로 이제 1회차가 남았는데 7주가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숨예배 6회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1회차만 남았는데 이 시간 아버지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숨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각자의 인생 속에 늘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 그래프의 그 선이 올라가는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주님께서 제 삶을 이렇게 기쁨과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날로 느낍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숨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주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진짜 우리 인생이 사실 굉장한 굴곡을 아마 모두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우리 인생이 앞으로 또 이런저런 굴곡들이 나올 거라는 사실, 나는 앞으로는 이제 올라만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인생은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내려갈 때도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우리 인생뿐만 아니고 그냥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계속 이 그래프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직장 안에서 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주머니 사정도 좋았다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서 제일 장사하면서 힘들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하루 매출에 울고 하루 매출에 우시는 분들. 오늘 장사 잘 되면 너무 좋아서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하다가 다음날 손님이 안 오면 불안해가지고 망했다 그러고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루에 웃고 하루에 울고 하면서 이거를 너무 업다운을 심하게 하면 장사를 오래 못하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상처도 많이 받고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장들은 월 매출을 보죠. 이번 달 매출이 어떻게 나왔구나.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좀 올라갔구나 내려갔구나, 작년보다 올라갔구나 내려갔구나, 내려갔으면 왜 내려갔을까,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가. 그래서 그 올라가는 이 방법들을 찾고 이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선 이상까지 올릴 수 있도록 잘 이게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이 사업을 잘하는 사장님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루 매출에 울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매출을 보고 연 매출을 보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아까도 계속 이제 우리 은산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프를 관리해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인생 그래프도 좀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려가는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 인생이 바닥을 찍지 않게끔 또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나아가고, 또 내 인생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도 우와 이제 이거 인생 너무 잘 나가, 그래서 교만의 자리로 막 들어가지 아니하고, 올라갈 때 또 겸손하게 우리는 내려갈 거 준비하고, 내려가도 너무 좌절하지 않고 내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음을 타이밍을 기다리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그래프를 요동치며 그리고 살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만나도 사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래프 위로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없어서 그게 복이 아니라 올라가든 떨어지든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갈 때, 그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설계해 주시고 때로는 올라갔다가 때로는 내려갔다가 하는 그 인생의 흐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바닥에 있었을 때, 내 인생이 정말 무너진 것 같을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시간을 돌아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인생을 통해 돌아보면 나의 고난의 시기에 그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져주시며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시간이 오더라도, 올라가는 시간이 있더라도 내려가는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좌절하지도 아니하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그 호흡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